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착취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성착취물은 이제 불법 촬영물과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데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법에서 성착취물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행위, 신체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등등을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착취물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처럼 상대방의 동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결국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성착취물에 해당돼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게 불법 촬영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좀 다르잖아요. 성인과 달리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많이 고려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제작 단계부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만들지 마라. 이를 봉쇄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 세 번째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촬영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건 극히 예외적으로만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영상, 노출 영상, 특정 신체 부위 영상 등을 촬영하시면 안 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를 캡처하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할 필요는 없고 아동 청소년과 다른 음란물의 합성, 애니메이션이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면 성착취물이 되기 때문에 합성물이나 만화 영화도 함부로 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의 어떤 성립 요건상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는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법 촬영, 그러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법에서 정한 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런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이 굉장히 센 것 같죠? 실제 이런 사건이 연루되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징역형을 받고 게다가 실형 선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성착취물은 어떨까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불법 촬영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에서 정한 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요. 최하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친구가 이거 한번 볼래? 하고 보내줘서 뭐 이거 되게 애들이 나오는 이상한 영상이야 하면서 받아서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받아서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형, 그것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이건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 합성물 등은 절대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저장하지도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 포인트는 가해자의 나이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 나이입니다. 대학생끼리 사귀다가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경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이 문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인 사이에서는 동의를 할 만한 충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끼리 사귀다가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경우는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거의 모든 성범죄는 이런 형사처벌 외에 세트로 부가처분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란 것과 수강 이수 명령, 그리고 취업 제한 명령 이런 것들이 항상 세트로 따라옵니다. 이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란 건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되는 거고요. 신상정보 고지는 주변에 이제 19세 미만 아동이 살고 있는 이웃에 우리 이웃 중에 이런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 고지 명령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처벌받을 때는 성년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수강 이수 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성범죄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교육을 받게 하는 거고요. 취업 제한 명령은 말 그대로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그리고 병원 등과 같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못하게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 한번 연루되면 정말 장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만 형이 확정돼도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면 매년 경찰서 가서 자기 연말에 사진을 촬영해야 돼요. 자기 사진 찍고 주소, 전화번호, 직장 주소 등도 신고해야 되는데 직장 주소, 직장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면 또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신고 제때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에 잘못 발을 내디디면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내가 예상해야 하는 수준을 훨씬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